안녕하세요. 헬스장 린생입니다. 오늘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 영양학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운동선수들과 상담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컨디션이 좋지 않고 자꾸 피로가 쌓이는 느낌 또는 근육통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경험 말이죠. 이런 증상들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의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2021년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평소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의 소비량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할 때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비타민 D의 경우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단순히 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운동선수들 중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보다 근력이 평균 15% 더 높았고 부상에서의 회복도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한 보디빌더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이 선수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근육량이 쉽게 늘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타민 D 수치를 체크해 보았더니 기준치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실내 운동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부족했던 거였어요. 적절한 보충 후에는 트레이닝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국제스포츠영양학회지의 2022년 연구를 보면 우리가 1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땀으로 배출되는 마그네슘의 양이 최대 15mg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바나나 한 개를 먹었을 때 섭취하는 마그네슘의 양과 비슷합니다. 제가 마라톤 선수들을 상담하면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그네슘 섭취인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쉽게 일어나고 운동 후 회복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마라토너는 대회 중에 자주 쥐가 났었는데 마그네슘 보충 후에는 그런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비타민 B군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B1, B2, B6, B12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데요. 도쿄대학교 스포츠의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비타민 B군의 섭취는 운동 중 지구력을 최대 25%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철분의 경우는 특히 여성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운동선수의 약 35%가 철분 결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핵심 성분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고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보충제로 무작정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크로스핏을 하시는 한 3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운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심한 두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 과다한 보충제 섭취로 인한 간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이 먹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식품을 통한 섭취입니다. 예를 들어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의 경우도 마그네슘의 훌륭한 공급원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국제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식품을 통한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보충제보다 약 30% 더 높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육상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처음에 보충제에 의존했다가 자연식품 위주의 영양 섭취로 전환했는데요. 식단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운동 후 회복 시간이 단축되었고 무엇보다 컨디션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소들 간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의 경우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면에 커피나 차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운동선수들은 식사 시간과 커피 섭취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중요한데요. 특히 비타민 D의 경우 여름과 겨울철의 섭취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더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하죠. 실제로 노르웨이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운동선수들의 비타민 D 수치가 여름철보다 평균 40%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에 따른 영양소 필요량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와 저강도의 지구력 운동을 하는 경우는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다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의 경우 고강도 운동 시에는 평소보다 최대 2배까지 필요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별 맞춤 영양의 중요성입니다.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개인의 체질, 나이, 성별, 운동 목적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영양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영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만 명이 되는 시점에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한정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드리려 합니다. 개인의 몸 상태 및 목적에 맞는 운동법과 개인별 필요한 영양소 및 식단을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 전후 영양소 섭취 타이밍과 식단 구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장 린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